안녕하세요. 제이미 미고의 제이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골 간호사가 만난 미국 시리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옆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아주 간단한 시술들을 도와드리는 간호사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로 시술을 해요. 겁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환자분이 혈압이 아주 높은 편이다. 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내 건강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체크를 한 결과 180에서 93 정도의 혈압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날짜를 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셨을 때는 175에 90 정도로 나타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의사 선생님께서 anxiety medication을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번 시술에는 이 약을 먼저 복용을 하고 오실까요?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anxiety에 관련되어 있는 약들의 처방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10분짜리 시술인데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한 약을 처방해서 그 시술을 대비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또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널 메디슨에서 간호사로 있을 때 하루에 20명 정도의 환자들을 보시면 그 중에 3명에서 5명까지는 디프레션이나 앵자이티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나 또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셨거든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어느 내과에든 방문을 해서 우울하다, 요즘 너무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정신적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불안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거리껴 하지 않으시거든요. 제 경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으로 나오기 전에 불안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좀 있어서 병이 커지거나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비용도 꽤 많이 지불을 했었고, 또 약을 일반 약국에서 사질 못하고 그 병원에서 직접 약을 주시고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돼서 꽤 비싸게 약값을 치르고 그 약을 복용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미국에서의 내과에서는요, 정말 손쉽게 진료하시고 상담하시고 약을 처방하시는데 그게 거의 감기를 진료하고 처방하시는 것처럼 간단해요. 보험이 있으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울증 약이라고 해서 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약을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일반 내과에 anxiety problem, depression problem 이러면서 예약을 잡습니다. 간단한 질문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체중 재고, 혈압 재고, 맥박 체크하고 할 때 그 질문지를 먼저 드립니다.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그 체크하신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십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진단 점수를 체크하시고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 하면 이제 바로 약을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약을 처방하는 단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주로 사용하는 메인이 한 5개 정도,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은 각각 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돼요. 그 약이 모든 사람한테 잘 듣느냐 그게 아니고 복용한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입이 심하게 마른다든지 너무 졸린다든지 그 식욕이 하나도 없어진다든지 머리가 멍해진다든지 그런 그 각각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또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약을 복용해도 어떤 환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말하는 부작용보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낮은 도수의 약을 처방하신 뒤에 일주일간 복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증상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면 그 약을 계속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는 거고요. 부작용은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용량을 조금 늘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러면 약을 바꿔서 처방을 하세요. 환자에 맞춰서 용량도 조절하고 약의 종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 한 2번에서 3번은 팔로우업으로 선생님께 진찰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는 거예요. 증상이 많이 호전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요즘은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약은 상비약으로 두시고요,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다 싶을 때 복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집에 불안증 약이나 우울증 약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게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질문들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질문은 2주를 기준으로 물어보십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초조하거나 불안해져서 그게 너무 괴로웠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밀려오는 걱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이 몇 번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3번째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걱정하게 되는 빈도는 몇 번 정도입니까? 물어보고요. 또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괴로울 때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어렵다고 느끼는 적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쉽게 짜증이 나거나 계속해서 짜증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며칠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좀 더 몇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이것 또한 2주 동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를 기준으로 물어봅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전혀 없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자주 그럽니다, 매일 그럽니다, 이렇게 답을 고르게 해서 점수화 돼서 선생님에게 보고를 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보면 여러분도 불안증과 우울증의 차이는 보이시죠? 저희 동네에는 겨울이 길고 춥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우울증에 대한 질문은요, 모든 환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은 디프레션 체킹 리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환자의 차트를 루밍 과정에서 여는 순간 바로 그 팝업 창에 디프레션 체크하라고 알람이 뜹니다. 모든 환자들의 차트에서는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오늘 그 방문 환자 중에 제이미 킴이 환자의 체크리스트에서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하고 매니저한테 그게 보고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가 와서 너 지난주에 디프레션 체크리스트 2명 빼먹었더라. 너 다음에는 그거 빼먹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저한테 노티스를 줘요. 그럴 정도로 저희 동네의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엄청 중요한 이슈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얘긴 즉슨 그만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보고사항이 많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일반화돼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약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 기본적인 지식으로 약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될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앵자이티 메디케이션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알프레졸램, 그 브랜드 네임으로는 제넥이죠.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부스피론, 부스팔 브랜드 네임이고, 록세틴, 심발타, 또 이 렉사프로나 여기 있는 졸로프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디프레션 약으로도 같이 사용되는 약이에요. 이 정도 이제 앵자이티 메디케이션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제가 인터널 메디슨에 있을 때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처방을 리필해드리고 했던 약 알프레졸램이었어요. 이제 디프레션 약으로는 셀렉사, 그다음 프로젝, 에펙소, 부프로피온, 요 정도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 렉사프로하고 졸로프는 정말 앵자이티에도 쓰이고 디프레션에도 쓰이는 그런 약입니다. 같은 약인데, 한 약인데 이름을 두 개로 부르잖아요. 이게 알프레졸렘을 제넥스라고도 부르고 지네릭 네임이다 이러면 처음 약을 만들었을 때 발표한 약의 이름이고요. 브랜드 네임이다 이럴 경우엔 그 약을 제약회사에서 상품화했을 때 만들어낸 이름이 그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봤어요. 1930년대나 1940년대에 태어나신 시니어 남자 환자분들께서는 미국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약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의사한테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찰을 받는 것을 꺼려 하시더라고요.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받은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이 있나 보다. 마음이 몸을 지배해서 몸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신력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 있다. 미국도 정신과나 정신 상담을 받는 건 정말 비싸거든요. 비싼 의료비를 들이지 않고도 주치의 선생님께 가서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 여러 가지 약을 조절하면서 병을 다스려 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시골에서 간호사를 하는 제이미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병원에 오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음번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